스위프트에는 우리가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클래스, 또 하나는 스트럭처, 구조체라고 하죠.가 되겠는데, 클래스와 스트럭처의 공통점은 두 개 모두 property, method, 그리고 initialize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property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클래스나 스트럭처 내에 있는 변수, 그 내에서 정의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ethod는 클래스나 스트럭처 내에 정의된 함수, 그리고 이니셜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서드이긴 한데 특별한 메서드죠. 그 클래스나 스트럭처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그때 그 클래스나 스트럭처에 있는 값들을 초기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이 될까요? 큰 차이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value 오브젝트가 아니고 reference 오브젝트예요. 반면에 스트럭처는 value 오브젝트입니다. 그 의미는 결국 스트럭처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인스턴스가 카피가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트링, 어레이, 딕셔너리 같은 것들이 다 value 오브젝트라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다 실행할 때 구조체로서 실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스트링을 한번 봐볼게요. 커맨드 스트링을 눌러주면 이 보시다시피 public struct string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레이도 마찬가지. 어레이 가보면 네, 구조체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딕셔너리도 이렇게 구조체로 선언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와 반대로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은 값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소에 가서 그 참조를 하게 되므로 카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값의 변형이 생긴다 라는 게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래스는 상속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서브 클래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스트럭처에서는 상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스트럭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uct라고 써주고요. 이제 구조체의 이름을 써주는데 이 구조체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정의하는 이제 하나의 타입이 되는 거죠. 이 스트링 같은 게 이렇게 struct, 물론 이렇게 public도 이제 있었는데 public struct string 해가지고 정의가 되어 있듯이 우리도 똑같이 struct라고 하고 원을 만들어 볼게요. 원의 이름을 주게 되면 이 circle이라는 이름이 자체가 이제 타입으로 우리가 나중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원이니까 반지름을 원소로 가져야 될 것이고 더블형으로 선언을 해줬고요. 우리가 여기서 펑션을, 그러니까 메서드죠. 이 변수는 property라고 하고 이 펑션은 메서드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체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메서드. 뭘 리턴하면 될까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파이는 이렇게 상수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원주를 구하는 거. 원주를 get circumference라고 만들어주고 더블로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2배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를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조체는 하나의 프로퍼티와 두 개의 메서드를 가지는 그런 구조체인데요.
구조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property, 지금은 이제 이 구조체에는 property가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 구조체에는 property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property들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는 그런 이니셜라이저를 우리가 여기다 적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adius라는 property에 값을 초기화해주는 생성자, 즉 이니셜라이저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변수 하나를 circle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이 구조체에 반지름이 1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조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circle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스턴스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가져와 볼까요? 여기 이제 이 상수는 저기 구조체에 있는 radius로한 다른 상수가 되겠죠. radius는 지금 만든 인스턴스의 dot 노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radius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radius는 여기서 10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read를 한 경우고 우리가 이제 write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ircle.radius는 20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구조체의 반지름의 값이 20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는 value 오브젝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카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new circle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circle 인스턴스를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circle에서 접근을 해서 이 반지름을 이번엔 30으로 바꿔줬고요. 그러면 당연히 new circle의 반지름은 30으로 변했지만 circle의 radius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이 바로 이 위에서 할당해줬던 20의 값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이 new circle이라는 것을 만들 때 이 circle이 카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 스위프트에서는 구조체나 또는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그 프로퍼티들은 그 이니셜라이저가 실행을 끝내기 전에 모두 초기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퍼티 값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니셜라이저 자체를 이용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이제 프로퍼티를 정의할 때 그때 아예 세팅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 것을 카피해서 가져와서 이름을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디폴트 값 1을 넣어준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저를 이렇게 두 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니셜라이저가 일단 하나,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이 첫 번째 이니셜라이저 덕분에 우리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비어있는 아규먼트가 없는 거를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이니셜라이저 호출하는 이니셜라이저는 인자가 없는 이게 되거든요. 이게 되기 때문에 호출이 가능해진 거고 그러면 이제 circle default 인스턴스의 radius 값은 1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니셜라이저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위프트에서 사실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어있는 이니셜라이저를 생성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원래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 이니셜라이저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레디어스 값을 인자로해서 이렇게 호출을 할 때 이 레디어스라는 인자명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거든요. 적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적어주기 싫은 경우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해줌으로써 에러가 발생하죠. 이 인자명을 지워줘야 되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에러를 얻어올 수 있고요. 디폴트의 반지름이 지금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3.14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원주도 1 곱하기 2 곱하기 3.14이기 때문에 6.28로 이렇게 얻어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체에 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번엔 좀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체가 appointment, 약속이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name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위치가 있고 nsdate형의 duedate라는 변수가 있고요. 스트링형을 가지는 priority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퍼티들을 선언하면 스위프트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동으로 이들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를 생성한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구조체의 멤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이니셜라이저를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라고도 부르거든요. 어쨌거나 이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ppointment라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appointments의 각각의 예를 들어 이름은 김이고 로케이션은 서울, due date는 그냥 nsdate, priority는 뭐 important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로케이션을 이렇게 맘대로 경기라고 바꿔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위에 구조체를 이렇게 바꿔보면 카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요. 이름을 좀 바꿔주고 appointment2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하나의 프로퍼티에 대해서만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name에 대해서 이렇게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러를 한번 눌러볼까요? 모든 저장된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면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이니셜라이즈를 안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이 각각의 프로퍼티들에 대한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가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 적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살펴본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 네임에 대해서는 여기 이니셜라이저를 줬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저가 없는 그런 프로퍼티들에 대해서는 그냥 초기 값을 할당을 해줍니다. 디폴트 값을 할당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주다 디폴트 값은 여기도 nsdate를 해주고 priority는 그냥 낮다 low 이렇게 해주면 에러가 없어지죠. 이렇게 디폴트 값을 지정해줘서 모든 변수의 초기화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건 3라고 해볼게요. 이때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 적어줘야 되거든요. due date
네, 이렇게 다 적어주고 여기에서 각각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해줘야지만 에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다시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를 할게요. 이름은 appointment 4로 주고요. 이 초기화되지 않은 3개의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모두 옵셔널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음표를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